네, 한국직업방송 여성제치어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로 3번째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요. 이에 대한 창업 교육까지 지원을 해서 구체화된 사업 계획을 결선 대회 때 겨룬다고 합니다.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참신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발굴된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한다고 하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나치셔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질적인 창업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부터 저희 방송 집중해 주시면 될 텐데요. 전문가들 모시고 엄선된 내용 대방출해드리는 슈퍼맘 리턴즈 2부 창업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에 도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하나의 전문점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 먹거리로 창업을 해서 메뉴 하나를 가지고 억대 매출, 몇 억대 매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억소리 나는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는데 기대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린창업 경영대학 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불경기일수록 쉬운 창업보다는 어려운 창업을 권하고 싶은데요. 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자료하면 보통 창업을 준비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최소한 자기가 창업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1년 정도는 관련된 아이템 정보와 그리고 그 경영 현장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획득하고 네. 창업을 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창업보다는 슬로우 창업이 요구되는 지금 현재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여성들이 도전하기 쉬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 전주에 가면 꼭 가봐야 될 집이 비빔밥. 네. 그다음에 콩나물국밥. 오, 굉장히 좋죠. 근데 네네. 오늘은 콩나물국밥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굉장히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전주가 이제 풍토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각기병하고 디스토마 이런 게 있는데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콩나물로 시원하고 칼칼한 콩나물국밥이 예전부터 이제 유명했었고 잘 되고 네네. 현재는 이제 전문점식으로 나가면서 프랜차이즈까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 교동하고 사정골에 샘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네.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토질도 중요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칼칼한 콩나물 국밥 거기다 한두 수저를 술 안에다가 넣고 그다음 김을 비벼서 넣고 싹 한 그릇 먹으면 이 굉장히 아이템도 좋죠. 원장님이 즐겨 드시는 아이템이군요. 네, 표정만 좋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주까지 같이 한 잔을 딱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 콩나물국밥이지만 이제 창업 형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은 좋은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창업 아이템으로 음식을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콩나물국밥을 들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기 앞서서 우선 소장님께서 이 콩나물국밥 전문점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죠. 한국인이라면 누구 하나 좋아하는 게 해장국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국밥집의 장점은 이제 밥도 팔 수 있고 네. 저녁이면 안주와 술을 팔 수 있어서 다른 업종보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긴 한데요. 네. 그 중에서 콩나물국밥은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끓이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안 끓이는 방식이 있는데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끓이고 전주는 남부시장식이라는 어떤 그 콩나물국밥이 이제 이름이 불려지는 안 끓이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이제 펄펄 끓이지 않고 해장겸해서 밥을 국물에 계속적으로 말았다 부었다 말았다 부었다 해서 식사를 끝날 때까지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한과 동시에 그리고 밥이 불지 않아서 먹을 때까지 밥이 어떤 그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
음식이 이제 토렴식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토렴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음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뜨겁지 않아서 굉장히 위장에 이롭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토렴식은 이제 전형적인 우리 시장통 음식으로 이제 지칭이 됩니다만은 한국인들한테는 아련한 추억이 담겨진 그러한 음식이죠. 전라북도 전주에는 이 콩나물국밥과 이제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은 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식 음식을 시킬 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고 물어보는 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전주에서는 이 비빔밥과 콩나물김밥을 그렇게 물어보는 형태들도 있는데 네네. 보편적으로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보다는 이 콩나물국밥이 전주에서의 어떤 지칭되는 그런 음식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인정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주에 살지 않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 비빔밥이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전주 시민들은 또 콩나물국밥을 꼽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콩나물국밥의 종류를 말씀해 주다 크게 끓이는 식이랑 토렴식, 그러니까 국을 밥이랑 이제 말았다가 네, 엎었다 네. 한다는 거죠. 예. 네. 그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했는데 창업을 할 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선 원장님께서 이 네. 콩나물국밥의 창업의 예를 좀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콩나물국밥 전문점을 창업하는 방법을 보면 네. 노하우 전수를 받아서 독립점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혼자서 창업하는 거죠. 기술을 배워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모 유명한 그 전주 콩나물 집밥에서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육수 끓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육수를 끓여서 이렇게 콩나물국밥을 만들어내는데 그 한 군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가스비가 한 350 정도가 나온 거예요. 350만 육수 원이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독립점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프랜차이즈에서는 원육수를 가공을 해서 농축액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요. 또 티백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외려 그 비용이 줄어들고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공동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이 업종은 노하우 전수로 해서 아주 대박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로 해서 창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가서 앉으면은 한 2, 3분이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콩나물국밥이 딱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 회전수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후지고 인테리어도 옛날식이고 그렇지 않고 요새 프랜차이즈 하시는 곳을 보니까 굉장히 카페풍의 인테리어를 해서 네네.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24시간 또 운영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고 또 인건비도 또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수입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네. 네. 프랜차이즈를 하면 보통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프랜차이즈를 자주 권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네. 콩나물국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육수 끓이는데 그렇게 가스비가 많이 드는군요. 이런 걸 네. 생각했을 때 프랜차이즈의 장점도 있다 이렇게 좀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소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길을 걷다 보면 뭐 콩나물국밥집 비롯해서 뭐 국밥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미 또 너무 포화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콩나물국밥은 이제 시장에서 상품화된 이제 서민적인 음식이었는데요. 전주 지역이란 지역 내 소비가 확산이 되면서 향토성이 강조되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상품으로 지금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지역의 몇몇 콩나물 국밥집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지역의 명소를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명소를 중심으로 해서 콩나물 국밥이 골목이 형성이 됐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전주 남부시장인데 남부시장이 1903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 100년째 지금 이어오는 전북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긴 하면서도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골목이 형성이 된 시기가 1995년도를 전후해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때를 콩나물국밥의 일자 확산기라고 보면은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게 이제 2차 확산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독립점 형태로 창업을 해오다가 1990년대에 이제 기술 전수를 받아서 창업을 계속 이어왔는데 네. 2000년대 들어서 중반이 되면서 프랜차이즈 그 형태의 전문점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의 전국적인 콩나물 국밥집은 대다수가 어떤 전주식 그 콩나물 국밥하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콩나물 국밥은 요즘 불경기에 재료비가 다른 한식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들고요. 또 메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네. 또 역시 반대로 단점도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영양가가 높은 우리의 서민 음식인데 최근 10년간 콩나물국밥의 단가가 상권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4,000원에서 7,000원씩에서 이제 변동이 계속 업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네. 반면에 이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유의해야 될 점이 안주 메뉴가 있는지 아니면 대표 메뉴의 단가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표당 그 단가가 너무 낮아서 안주 메뉴가 없는 경우는 이제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남지 않는다거나 네네. 또 반대로 정신 매출은 많은데 저녁 매출이 없다거나 또 대표 메뉴 단가가 낮아서 팔아도 어때 한계 매출을 도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창업 시에 이러한 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 검토하는 방법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인태 회장님께서 이 콩나물 국밥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한식 아이템보다 이제 재료비가 적게 든다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말미에 알려주신 어떤 그런 좀 부족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위험 요소들도 좀 충분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그 가격을 제가 가는 집은 6,000원을 받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원가가 얼마 될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먹으면서 야 이거 얼마 들여서 만들었을까? 1,400원, 1,500원이 원가랍니다. 그러면은 비교적 이제 물론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더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진이 그만큼 맞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점포 규모를 생각 안 하고 창업을 턱하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돈에 비해서 그 지역에 비해서 상권을 볼 때 아, 여기는 20평짜리가 좋다, 10평짜리가 좋다, 아, 50평짜리 창업해야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매장 입지의 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투자 비용 대비 이걸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메뉴만 해서 6,000원짜리를 많이 팔아도 네. 회전율은 높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좀 술안주를 만들어서 낙지라든가 아니면 수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 술까지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육수 끓이는데 제가 뭐 350, 400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잘 생각해서 그쵸. 프랜차이즈로 가야 될 건가. 근데 콩나물이 7cm짜리 정도의 콩나물이 가장 아삭하고 맛있대요. 7cm 요? 국산콩으로. 너무 네네. 크면은 얘가 뻐세고 너무 작으면은 콩나물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메인 재료에 콩나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프랜차이즈 네. 같은 경우는 그 콩나물도 같이 공급해주는 라인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치 같은 것도 본사에서 잘 담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가 점점 잘 돼서 프랜차이즈로 가맹해 볼까 그러는데 본사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사 선택이잖아요. 어떤 데를 해야 되냐면 본사에서 가맹점 늘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본사는 약간 사자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유지를 하셔야 되냐면 네네. 가맹점을 잘 관리를 해. 재료도 잘 갖다 주고 뭐 떨어지면 금방금방 반응도 하고 이런 본사를 택하게 되면 네. 가맹점이 잘 되는 데서 자기 친인척, 친구 거기서 소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본사도 잘 되고 가맹점도 잘 되는데 네네. 그냥 가맹점은 제끼고 본사에서 그냥 모집 수당만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맹점 수만 늘리는 곳은 본사도 망하고 가맹점도 망하고 나중에 굉장히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잘 챙겨서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성공적인 창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까지 이렇게 두루 짚어주셨는데요. 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았네요. 앞으로 콩나물 사러 갈 때 꼭 자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예. 7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재가지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저희 콩나물 국밥집 저희가 시장성과 위험 요소까지 이렇게 두루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인 창업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콩나물 국밥 전문점의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아이템의 특성상 콩나물국밥은 점심때 몰려지는 고객의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되는 시간에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규모 창업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아이템들은 되도록이면 중형 매장 쪽 규모로 가주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준을 990m제곱에서 130m제곱, 30평에서 40평 규모로 해서 안내를 드리면 인테리어가 한 3,6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주방 설비와 집기가 1,200만 원, 홀 집기와 설비가 700만 원,
그리고 간판 사인물이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홍보물이 200만 원, 기타 에어컨이나 전기 증설 등 그리고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점포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본상 이제 소규모로 가는 지역 소형 매장의 경우는 15팩의 경우 한 4천에서 4,500 정도 비용이면은 창업에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업 비용이라는 거 다시 확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성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원장님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할 때 순수익을 보면 이게 한 50% 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안 50%요? 남더라고요. 네, 안 네. 나가요. 한 50% 어렵죠. 26%에서 네. 30% 정도가 내 순수익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커피집이 무지 많죠. 그러니까 44,000개 정도가 나온대 2014년 기준으로. 네. 근데 콩나물 직번 한 14,000개? 그걸로 보면은 콩나물 국밥집이 더 창업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네.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콩나물 국을 끓여 먹을 때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씻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껍질을 네네. 까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농약, 친환경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 국밥 끓여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또 남편이 술 먹었을 때 저는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 끓여주고 점수 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조리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창업 시기 같은 거를 많이 따지는데 그 뜨끈한 국물이니까 겨울이 성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것 겨울철에 같아요. 창업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쯤 준비를 하셔야 돼. 시장조사 아까 김 소장님이 꾸준하게 시장조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적어도 6개월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고 현장 실습도 한 최소 3, 4개월 하고 그다음에 내 가게 창업해서 바로 성수기 맞으면 안 되고요. 가을쯤에 내 가게 오픈해서 손발 맞추고 다 해서 겨울에 성수기 맞게끔. 이렇게 한다면 단일 메뉴로 굉장하게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들어서 창업해주는 아이템 전문점 중에 하나 콩나물 국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원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만큼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투자 비용하고 수익성까지 이렇게 두루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창업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텐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지금까지 언급이 몇 가지 됐습니다만은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30, 40대 남성 직장인들이 많은 상권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서 음주가 잦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죠. 네, 해장을 노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외식한 먹자 상권이거나 아니면은 오피스 상권과 주거 복합 상권이 결합적 지역이면 유리하고요. 네. 이 대로변의 1층 점포나 또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가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네. 대중음식 아이템으로 경쟁자는 콩나물 국밥뿐만이 아니라 술 마시고 해장할 수 있는 음식 모두가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인테리어, 서비스 등 기존 경쟁업체와 완벽한 차별화가 필요한데 특히 천연재료, 조금 전에 말했던 무농약 콩나물 사용이라든지 네. 그런 원부재료의 고급화로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단일 메뉴 반복 주문이 많은 만큼 식사 시간대 패스트푸드는 못지않게 빠르게 국밥을 제공을 해야 돼서 주방의 어떤 단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기존의 주방의 복잡성을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녁 매출을 올리는 게 관건인데 콩나물 국밥은 워낙 특화된 메뉴 성격이 강하고 네. 점포가 매출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요. 순수하게 콩나물 국밥만 식사로 메뉴를 구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매출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래서 술안주 메뉴로 수육이나 도가니, 낙지, 쭈꾸미, 감자탕 등 단가가 높은 메뉴의 구성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콩나물 국밥이 점심시간에 테이블 회전을 해서 매출 기반을 다지고 술안주 메뉴로는 테이블 단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이중 매출 구조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여성 고객들을 유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 고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분위기 연출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낡은 국밥집을 탈피를 해서 세련된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남성 이외에 여성의 고객도 유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오늘도 좀 털어주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탈탈 털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창업 전략 함께 나눠보셨고요. 자, 이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있지 않을까 해서 원장님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창업자들 중에 부부 창업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55세 돼서 직장 다니고 있으면은 아침밥 잘 해드려야 됩니다. 퇴직하셔서 나오셔서 한 3개월은 그래도 고개 빳빳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6개월쯤 돼가면은 예, 부인이 그런데요. 제발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라. 그러고 이제 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시냐면 양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난처하고 속을 정말 텐데요. 힘든 네. 얘기인데 네. 그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되는 콩나물 국밥집 가셔가지고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다 배우셔서 네. 그거 창업하시면은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될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노하우 배우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정말 빠르게 배우시는 분은 일주일이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육수 내는 거를 잘 배우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육수를 잘 공급을 받으시고 아까 좋은 콩나물 가지시고 매각에서 창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방에 사람이 많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주방을 맡고 서빙하시는 분 한 사람하고 3명이서 한 20평짜리 이렇게 해서 가게 창업을 하시더라도 4,500 정도 수익이 나는 곳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요? 네, 예, 네. 보통 요새 200, 300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위치 잘 정하시고 회전율 높여주시고 녹두전 하나 붙여서 같이 판매하시고 막걸리 좀 네네. 파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먹고 지내는데 지장이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유망입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첫 번째 자금이 좀 되시면은 회전율 높은 직장인이 있는 24시간 그렇게 그런 규모에서 하셔도 되고 네. 안 그러시면은 요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부담 없이 가족 단위 식사를 콩나물 국밥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육 한 접시 시켜놓고 콩나물국밥 부모, 애 쭈루루 시켜서 이렇게 먹어도 3만 원 안 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창업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조리 비교적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택하셔서 창업하시는 것도 생활하는 데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은 뭐 저희가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끝으로 두 분의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콩나물 국밥의 전문점 그 전망부터 좀 들어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의 키워드 중에 웰빙, 전통, 향수 이러한 어떤 창업 아이템들은 불경기일 때도 인기가 좀 높습니다. 네. 청나무국밥이 여기 속하죠. 아울러서 신예 창업도 굉장히 좀 인기고요. 네. 사실 콩나무국밥은 신토부리 또는 전주의 어떤 특성이라는 오랜 장인에는 맛이나 그리고 어머니에서 길들여진 콩나물이라는 그런 맛에 의해서 향토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원장님이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프랜차이즈 한 본부가 육수를 티백에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티백의 어떤 표준화로 인해서 매장들이 좀 활성화가 됐는데 네. 그 브랜드의 안착 이후 이제 전주식 콩나물국밥이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이 없어도 아무나 그 콩나물국밥 만들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지역 향토 음식의 대표격인 전주 콩나물국밥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 그리고 식사 메뉴와 요리 메뉴를 같이 잡을 수 있고 점심 저녁 모두 영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란 장점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웰빙과 함께 이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원장님께는요 실제로 이 콩나물국밥을 창업해서 네. 좀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덕소에 가면 그 강이 좀 내려다 보이는데 이 집에서는 강은 바로는 안 보이는데 경치는 굉장히 좋아요. 워낙에 네. 고깃집 했던 집인데 이 부부가 그걸 인수를 하셨어요. 네네. 인수를 해서 주방에 한 분하고 창업을 하셨는데 이 업종의 그 모체를 찾아보니까 자기 형제들끼리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종사촌까지 내준대요. 저 하나 내자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네, 얘기하던데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가 김치를 다 담그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처음에는 3,900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네네. 지금 조금 오르긴 했는데 녹두전 주시고 김치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담고 서빙하는 요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네. 그다음에 있는 시설 고깃집 걸 그냥 이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이 많았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다른 데 내는 데 가봤더니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거 육수 어디서 와요? 그랬더니 모체에서 육수를 짜서
공급을 해준대요. 콩나물도 같이 쓰고. 그러니까 공동 구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였었는데 그분 창업비 몇 천만 원 안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근데 한 달에 한 600 정도 순수익이 된다 그래서 제가 놀랐었어요. 야, 이렇게 장사하면서 전망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작업하면 누구도 창업해도 되겠다. 우리도 좀 이게 해서 창업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식구들 외에는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네네. 그 김치 맛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더 담아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그거였었습니다. 되게 잘 양심적인 되는 분이시네요. 집은, 예, 네네. 잘 되는 집은 막 프랜차이즈 막 늘리지 않아요. 정말 자기 혼자 하거나 네. 정말 이렇게 하고 프랜차이즈 택할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네네. 정말 신중하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프랜차이즈인지 그거를 고르셔서 감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덕소라고요. 네, 거기도 좀 좋아요. 찾아봐 가야겠네요. 네. 자, 이제 끝으로 김은태 소장님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오다가 책에서 잠시 본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인드 점검을 하는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면 나는 창업을 위해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나는 냄새나는 신발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나는 손님에게 따기를 맞고도 웃을 수 있다. 그건 라는 어려워요. 항목이 있었어요. 네네. 물론 이런 일들이 드물겠습니다만은 손님이 왕인 창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따기를 맞거나 손님의 실수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나의 자존심과 상관없이 과연 웃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인지 창업 시장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굳은 그런 결의를 다지는, 다지길 바라는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콩나물국밥 전문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도 아낌없이 정보 다 나눠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웰빙 바람을 타고 전통 음식에 대한 그런 향수들도 일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니즈에서 창업 아이템으로 콩나물 국밥이 인기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준비 철저히 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선 여기까지고요.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